미니그램. 그 쌀 그것 때문에 전쟁이야 전쟁. 아 스트레스 받아. 입병 났어 또. 구독자가 2명이 늘었어? 팟빵보다 유튜브 쪽 많이 하시나 봐? 아무래도 인지도나 사람 조회수는 유튜브가 더 많지. 그렇겠구나. 근데 유튜브 저걸로 오디오로 들어? 들어주는 게 감사한 거지. 아니 나 모른다. 오디오는 안 들으니까 영상만 보고.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니까 나 쓰던 볼펜이 어디 갔냐 또. 우리 딸내미들이 어디다 또 숨겨놨나. 왜 내게 아닌 게 이게 꽂혀있냐. 이제 카페 방송 자료들을 좀 모아놔서 올려놨더니 몇 명이 보기 시작했어. 이제 네이버 검색에 뜨니까. 그래 조회수 나와. 네이버 검색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근데 성인 배우, 술, 다이어트, 진화론. 주제가 다양해? 다양하게 했어. 종교 대통합. 뭐 이러다 언젠가 뭐 떡상 하겠지 뭐. 이미 떡상은 팟빵에서 했잖아. 더 해야지. 제로야 제로. 알코올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음주 방송했다고 또 혼날까봐 내가. 누구 좀 민감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사장이 음주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전혀 똑같은데 뭐 난 술 먹어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오랫동안 지낸 사람 아니면 잘 모르지. 아무튼 미니그랜드가 팟빵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흐름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팟빵에 보면은 밀림의 왕이라고 있어. 팟캐스트. 본 것 같아. 밀림의 왕.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아이폰 녹음하다가 지금은 홍대 가서 녹음하고 있거든. 스튜디오에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스튜디오 가서 녹음한단 말이야. 팟빵에 있는 사람들이. 그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쉽게 하고 있다. 뭐 그래도 전혀 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아? 약간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심하진 않지. 뭐. 하여튼 우리는 쉽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고 있다. 그렇긴 하죠. 뭐 그래도 우리 뭐 개인 시간 쪼개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시간에 맞춰서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그렇긴 하지. 나 듣는 것도 하나 그거 있어. 모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 스튜디오에서. 미니그랜드. 내가 이제 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는 거는 외롭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학대 같아. 집에서 기르게 되면은 뭐 작업하는데 물론 방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아니고 이제 항상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주기적으로 잘 챙겨줘야 되고 이제 집에 항상 있는 동물을 위해서 뭔가 내 시간을 전적으로 할당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고양이는 집에만 두면은 그것도 약간 내 생각에는 좀 오해 같고 고양이도 이제 바깥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영역동물이에요. 집에서 길러도 돼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집에다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런 환기 속에 해놓으면은 피부병은 다 자연히 생기거든. 그리고 강아지들이 집에서 디스크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 알아? 왜? 바닥이 미끄러워서. 요즘은 강아지한테 허리... 신발도 신기잖아. 집이 되게 미끄러운 뭐 대리석이나 아무튼 장판이 미끄러운데 허리가 긴 동물, 특히 막 시추나 뭐 그런 애들 디스크가 잘 나는 동물이야.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 중에 제일 많은 동물이기도 해. 허리가 나가고 하반신 마비로.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강아지를 기르잖아.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 항문낭이라고 있어. 그거 알아? 응? 몰라. 항문낭이라고 해서 항문낭에서 이제 강아지 고유의 냄새를 내뿜어. 강아지들끼리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지. 왜냐면 강아지들이 그래서 냄새 맡고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상호간의 정보, 건강과 여러 가지 뭐 식습관과 그런 거를 서로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냄새가 고약해. 그리고 그걸로 영역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항문낭을 짜줘야 돼. 아니면 샤워할 때 짜줘야 되구나.
항문을 짜주는 거야. 아, 처음 듣는 얘기야. 그걸 짜지 않으면 그 항문낭의 그 액체가 고체가 되거든? 그럼 담석처럼 강아지가 아파. 그걸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치. 애완동물은 있음으로써- 집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네. 근데 모든 강아지가 다 그래? 모든 강아지가 그래. 모든 강아지가 항문낭이 있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항문낭 검색하면 쭉 나와. 이게 안 짜지고 방치가 되면은 고체가 돼서 개가 너무 괴로워진다. 이런 관리가 안 되면 학대인 거지. 그치. 그런 학대들 많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슴도치도 그게 하루에 10km 정도를 움직여야 되는 아이야. 고슴도치? 어. 그렇게 많이 달려? 10km나?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넓은 아이야. 근데 걔를 보통 집에서 쳇바퀴에 놀리잖아. 다람쥐도 그렇고. 아, 그래가지고 고슴도치가 바늘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다른 동물도 물론 많이 다니지만 고슴도치도 많이 다닌다고. 10km면 우리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가게까지 왕복인데? 강아지도 사실 이렇게 영역적으로 얼마나 많은 활개치고 다녀. 맞아. 그럼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내에서보다 야외를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안 돼. 난 전혀 안 그렇기 되지.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않는 거거든. 나도 맞아. 동물 지나가면 너무 좋지. 그래서 나는 동물을 만약에 기르게 된다면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좀 야외가 좀 탁 트이는데 그런 데서 길러야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나는 안 기르는 거야. 그러면 마당에 있는 집을 빨리 구해야겠네. 있다면은 나는 기를 의향은 있어. 강아지든 고양이든 너구리든 뭐 족제비든 뭐 페리 같은 것도 있잖아. 나는 기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들이 좀 더 크면은 동물에 대한 애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지금도 있어. 지금도 저번에 이거- 광명 갔다가 광명 거기 이마트 건물 지하 1층에 애완동물샵이 있거든. 근데 막 토끼랑 막 수족관 있고 막 그래. 그럼 토끼 기르면 안 되냐고. 근데 얘기했지. 야, 이거는 아빠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엄마랑 상의를 해봐라. 근데 엄마는 다 놓아야지. 안 돼.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강아지를 오래 길렀어. 아, 집에 있었어? 저거 뭐야. 내가 종은 기억이 안 난다. 요크셔였나? 뭐 길렀었는데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에서 죽었어. 자연사했거든. 야, 그때 저기 뭐야 처갓집 장난 아니었어. 거의 장례를 치렀다니까. 아버님 막 울고 막 산에다 묻어주고 왔다고 얘기하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며칠 동안 우리 와이프 울고 막 그 우울하게 막 있었다니까. 오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정도 일인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싶었지.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강도가 나는 다르지. 죽었구나 그래 했겠는데 근데 와이프 처가 쪽은 근데 그러면 안 돼. 한 해 두 해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후로는 아버님 어머님 절대 강아지 안 기른다고 하시더라고. 떠나보내는 게 이제 마음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누나도 이제 집에서 안 기르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애 둘 기르는데 강아지까지 못 길러. 절대 안 돼. 와이프 기절한다. 기절해. 강아지는 좋아하지.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안 기를 것 같아. 나도 막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니까. 나이 먹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전혀. 기를 수 있는 환경일 때 기르는 게 좋고 뭐 그럼. 떼기 어려면 미니그랜. 다시 또 항상 언제나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제 목줄을 안 해고 다녀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지나가는 개를 물어서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 전에 또 물려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거 많지. 이제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동물 사고라고 하는데 패티캣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런 에티켓 그런 게 좀 없어서 2016년 그리고 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총 1만 1,152건의 환자 이송이 있었다고 해. 중앙일보 기사에서. 그러니까 하루 6명 정도가 개에 물려갖고 병원에 실려가신다고 하더라고. 이제 힘의 통제를 벗어난 건데 동물들이. 이제 작은 강아지들도 뭐 포메라니안이나 치아와나 되게 사납거든. 엄청 사나워. 이빨도 날카롭고 주변에서 많이 길러갖고
아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심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도 이제 서열이 있어갖고 동물들은 항상 서열이 있어. 있지. 그래서 교육을 잘못 받으면 갓 태어난 아기도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 아기를 죽이기보다는 되려 감싸는 걸로 난 들었었거든. 아니야. 그건 좋은 걸로, 좋은 사례지. 근데 반대의 사례로 집에서 기를 때 항상 강아지도 그 서열 정리를 해서 뭐 맞아. 아빠, 엄마 그 이하로는 뭐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위로 올라가거든. 높은 데로. 알아. 뭐 주인 안장다리에 있어도 그거를 주인 뭐 쇼파 정도로 생각하는 서열이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을 좀 정리를 시켜줘야 돼. 동물들은. 그치. 그게 안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이제 계속 주인을 무시하고 다니는 거지. 위험하지, 위험해. 이런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꼭 강아지들을 밖에 나가면 꼭 입마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도 이 동네에서 가끔 가다가 큰 개 끌고 다니면서 입마개 안 하는 개주인이 있어. 아 불편하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가가지고 따지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그 개가 이제 덩치가 크면 달려 나가면 주인이 힘을 못 쓰거든. 못 쓰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야. 옛날에 저기 어더라? 시흥에 갯골공원이라고 있거든. 공원이 되게 커. 근데 거기서도 입마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 그거 진짜 큰일 한번 당해봐야 돼. 당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아니, 본인이 자기 개한테 물려봐야 돼. 남의 개를 죽이기도 하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니까,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한국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좀 목줄이나. 옛날에 저기 와이프 기르던 강아지가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개가 있어. 와이프가 길렀던 개가 닥스훈트인가? 허리 긴 개. 그 개였었고, 물린 개, 물은 개가 무슨 개인지, 뭐 진돗개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더라고. 뭐, 동물들은 다 사냥 본능이 있으니까, 그 패거리 뭐, 그런 영역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순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가 어떻게, 착한 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학습을 잘 시켜야지. 학습시켜도 손한 말로고 피마폰 개들은 또 보려고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안락사 시키는 게 맞다고들 얘기하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인본주의야. 사람이 먼저라고. 강아지 따위 알게 뭐야. 항상 그래왔어. 이제 고대 이제 중국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이제 개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야. 개한테 인사를 시켜? 본인은 귀족이고 천민한테 지나갈 때 우리 개야. 우리 개도 내 개니까 얘한테도 인사를 해.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시키기도 하고. 뭐 권력자의 행포지. 중국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개에 대한 에티켓 중에 또 하나가 길 가다가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 건데 식당에서는 똥개적이 가는 엄마들이 가끔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있지. 근데 사람이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거든. 아니 가려서 해야 되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아니 뭐 공간이 협소하고 뭐 정 없으면은 뭐 구석에서 가서라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뭐 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해해주지. 강아지라기보다 모든 동물들이 내가 조금 너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강을 내가 매일매일 나가니까 나가면은 애완동물 물 준다고 애완동물을 들어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게 해서 마시게 해. 야 진짜 개념 없다. 그거랑 진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애완동물 두라고 수도꼭지가 이제 아래에 달린 그런 수도꼭지가 있기도 한데 뭐 깨끗한 물 마시게 쉽게 하고 싶은 건지 동물을 들어서 수도꼭지에 바로 그냥 대서 마시게 하더라고. 조금 쫄쫄쫄쫄 흐르게 해서. 더러워. 근데 그런 분도 있고 편의점 같은 게 있잖아. 한강에. 그 테이블들이 있단 말이야. 그 테이블 다 만인이 쓰는 그 테이블에다가 동물을 올려놔. 난 그것까지 이해. 나는 그게 싫어. 왜냐면은 바닥 쓰고 다니고 그리고 어쨌든 걔들의 항문이 닿는 거란 말이야. 테이블에 어떤 동물이든 간에 그게 조금 저거는 에티켓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애완동물 전용 캐리어에 놓던가 놓고 올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 동물은 소중하니까 테이블에 누가 먹는 식탁이든 간에 상관없이 올리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사람과 개는 구분을 져야지. 저런 거 기사 내용이 아니고 불이 난 거야.
불이 났는데 이름도 음. 성도 모르는 아이가 있고 내가 음.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 아. 건물에 불이 난 거야. 자,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라는 사랑의 게 원칙이지, 게시판에 나왔는데, 야, 의외로 내가 음. 기르던 강아지를 먼저 구한다는 저기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얼굴도 모르는 강아지보다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더 빨리 구해줘야 되지 않냐. 얼굴 모르는 아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그리고 내가 기르던 강아지. 뭘 먼저 구하겠느냐. 누굴 먼저. 강아지를 먼저 구하겠느냐. 사람을 먼저 구하겠느냐. 아이. 모두가 윤리적으로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이 닿는 강아지가 더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민은 할 수 있다고 쳐도 마지막은 사람을 먼저 구해야지. 고민은 할 수 있어, 분명히. 그치. 갈등이 있지. 사람인데. 갈등이 있긴 있어도 마지막 결과물은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인본주의고 사람이 먼저지. 그치. 좀 주인 입장에서 마음 아프겠지만. 좀 아닌 것 같아. 와, 이게 너무 사람이 개인주의가 만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의 것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이끌고 있는 의식들이잖아. 그리고 뭐 시대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사고 방식들이 그러니까 내 울타리가 너무 이제 공고히 다져져 있다 보니까 그 틀을 못 깨는 것 같아. 그 틀 사이에는 분명히 사람과의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더 고립되고 좀 더 차가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 그게 좀 아쉬워. 이런 문제를 발현시키는 것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애착 동물이 되는 거지. 사랑이라기보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말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그런 아이로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둬놓고 살아가는 거지. 좀 내 입장에서는 좀 학대 같아 보여.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외로워서 내가 기르는 거니까. 근데 그치. 그러면서도 못 두고 강아지한테 많이 또 위안 받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 그래가지고 뭐 강아지 기르고 이제 노인분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외로우니까 강아지 많이 기르시면서 나이 외롭고 적적한 마음 많이 달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차이점은 둬야 된다고 생각해. 개와 사람을 같은 공동선상에 둬가지고 비교하고 재는 거는 난 정말 반대야. 맞아. 좋은 얘기야. 미니그랜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그리고 어떤 동물이든 간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새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 비듬이 엄청 내리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새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거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듬이. 그 날갯짓 할 때 그 기름 성분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사람한테는 이렇게 쏙 이로운 건 아니지만 기르는 사람들은 그걸 감내하면서 기르고 있지. 그리고 그래? 고양이 침에서 이제 나오는 단백질 FeL-D1 이 단백질이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이제 침투하면은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이제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면은 이게 폐에 깊숙이 들어와서 천식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애완동물의 침이 나한테 맞지는 않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털이 아니고 그래서 침에서 그렇게 털 나오는 말고 거야? 왜냐면은 고양이들이 혀로 핥잖아. 이 동물들이 자기 털을 핥잖아. 그게 그래서 옮아서 병을 이렇게 이제 면역 약한 사람들한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을 이제 오히려 이제 애완동물의 병을 유발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이면은 좋지. 애완동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면 약을 먹어야 돼. 기르려면. 그렇게까지 길러야 돼? 그 알러지 약 이름이 항히스타민제. 이거를 먹어서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 진짜?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해? 애완동물을 위해서 고양이, 가족들이 그걸 복용하지. 가족들이 다? 차태현이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이름이 멍뭉이었나 그랬을 거야. 알아. 어디 넷플릭스에서 이것도 본 것 같아.
이것도 그런 내용이야. 차태현 동생이 이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알러지가 있는 거야. 동물 알러지가. 그래서 뭐 차태현이랑 차태현 동생이 이제 강아지 맡길 때 찾아보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당에서 기르고 여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걸로 끝나, 엔딩이.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해서 계속 그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할 거야, 그동안.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는 이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한 거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멍멍이라는 영화는 뭐 되게 따뜻하고 재밌는 내용인데. 강아지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어.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자기가 좋아하면은 뭐 나도 뭐 술 좋아하는데 뭐 때려 죽어도 술 먹는 것처럼 강아지를 좋아하면은 뭐 그 정도의 정성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약을 복용하면서 그럼 뭐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 게 없다면 반대적인 입장으로는 헤럴드 경제에서 2020년 기사에는 이제 미국 환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아지를 적용하는 도그 온 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 그거는 이제 발달 장애나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인지 발달을 돕기 위해서 강아지를 통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 뭐 동물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없다면, 뭐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람 갈아가면서 잘 적용을 하면 됩니다.